안녕하십니까. 가슴편환내과 대표원장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슴편환내과 원장 최순욱입니다. 심장병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느냐 많이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답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잘못 알려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요즘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묻는 이유가 왜일 것 같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요.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되게 이상 반응이 있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그리고 관련한 그런 위원회, 백신위원회 같은 데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의학적인 상식에서도 그렇고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이셨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까지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에서 우선 접종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그 고령, 그리고 뭐 6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리고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잘못된 시그널, 그러니까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시그널이 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 보면은 코로나 환자는 요즘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은 거꾸로 더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어떤 질환이 늘어날수록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대부분 지금 맞으셔야 될 분들 중에 그냥 아무 병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오히려 걱정해서 안 맞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백신 맞으라고 인센티브 주겠다 그러고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 그 장단을 맞춰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뭐 사망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인간성 없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보상 문제도 사실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뭐 백신과의 뭐 인과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 사건에 대한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예, 사실은 뭐 저는 뭐 백신이나 뭐 역학 전문가는 사실 아니죠. 우리 최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의학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대개 어떤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을 얘기할 때 이제 널리 알려진 바는 그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백신의 인과관계를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이제 인과관계를 보는 표 같은 게 있거든요. WHO에서 어떤 약물의 부작용을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5단계로 하는데요. 지금 그게 5단계로 돼 있다는 거는 제일 확실한 것부터 관련이 없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시간적인 거를 포함해서도 지금 현재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은 완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도 국내 케이스가 아니고 외국에서 어떤 보고가 돼서 외국에서 그거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매우 한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과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어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그걸 신고하는 그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요. 또 여러 그걸 맞으신 분들도 그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런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백신위원회인지 정확히 저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좀
그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저도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잘 감은 안 잡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의학자다 과학자니까 인과성을 좀 입증할 수 있는 무슨 툴이나 방법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원장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런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쉬운 네. 거는 아니죠. 다만 지금은 그런 문제 어떤 중증 질환이 있거나 특히 사망 사고가 있을 그렇죠. 때는 네. 뭐 부검을 통해서 뭐 인과관계를 가야겠다 그러는데 이제 부검을 하면은 그럼 면역 반응으로 인한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부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뭐 간혹 최근에 또 기사도 난 게 있던데 그 유족들이 뭐 부검을 원치 않아서 최종적으로 뭐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다.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를 네. 들어서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부검의 의미가 네. 어떤 그 전혀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네. 배제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배제의 목적으로 부검을 뭐 한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지금까지 인정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보면은 심장 혈관 내에 그 혈전이 생기는 그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혈전하고 인과관계가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정하는 거는 다리 쪽 정맥의 문제라든지 심장 쪽으로 그게 떨어져 나갔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뇌 동정맥에 대한 문제 말고 인정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혈전이 생기기 쉽다는 뜻인데 심근경색이 생기기 쉬운 컨디션이 돼도 어떤 혈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혈전이 그만큼 안 생길 수 있었는데 백신이 그거를 트리거를 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심근경색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우 드문 것 중에 쿠니스 신드롬이라고 있는 일종의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심장 혈관이 수축을 해서 마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래서 백신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사실 논문으로도 나온 그러한 그 증후군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의학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도 알 수 없게끔 하면서 결국은 외국에서 인정한 거를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나 쿠니스 증후군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코로나 백신은 사실 모르는 백신이죠. 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떤 사망사고가 그거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처라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좀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WHO 인과성, 약물 부작용 이런 표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시간적 인과관계, 선후관계 요건데 네. 사실 이제 조금 폭넓게 확실한 그 케이스 빼고 약간 뭐 프로버블한 정도까지도 인정을 해주면은 지금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는 더 좀 안심하고 더 투명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백신 부작용의 이 건수가 좀 많아지는 직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우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당연히 그거를 예상하고 행정적인 조치들을 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라서 많은 거를 걱정하기 전에 인과관계가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10건이 넘었나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실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게 10건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꽤 많은 수의 분들이 맞았는데 그리고 사망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 통계가 맞는 것인가 조금 의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의학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런 제안은 너무 보수적이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 대학병원에 계실 때도 어떤 산재나 이런 것들 대학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대개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 대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후유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산재 다 되지 않나요? 사실은 뭐 산재는
아시다시피 출근길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네. 사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폭넓은 사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 우선으로 어찌 보면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기다. 네.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서 백신을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맞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이제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론 산재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놀란 것이 어떤 그 후유증, 이제 전신 마비나 뭐 이런 거에 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백신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던 게 산재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기저질환이 백신하고는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게 원인인데 백신이 아니고 그분이 산재 있을 때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있더라도 어떤 그 회사에서 있었던 게 더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상식과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화도 나고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들이 와서 백신을 심장병인데 맞아야 되는 얘기를 정말 들을 때마다 아 진짜 이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질병관리청에서 주고 거기에 관여된 의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환자들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좀 생각난 부분인데 지금 뭐 백신 보상하고 또 뭐 부작용이 있다 오시는 환자를 대하는 일부 병원이나 그 정책 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은 이게 환자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꼭 무슨 백신 부작용 호소인처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환자를 많이 봤지만 환자들이 그 보통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은 환자가 신고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소견이 있어서 신고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환자들이 신고를 하면 꼭 병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신은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접종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 보고 신고를 해달라고 뭐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진짜로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면 일단 접수는 받아야죠.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근거를 어디서 하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잠깐 찾아봤더니 신고를 하면은 그거를 보건소에서 시도지사한테 뭘 하면은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백신 그 관련한 피해보상위원회 뭐 이렇게 관련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이제 신고를 그렇게 또 한다 그러면은 또 주관적인 거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신고를 안 받는 경우도 꽤 많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인과관계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많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직접 신고를 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는 할 것 같고요. 제대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 환자들이 사실 의료는 좀 공급자와 비대칭의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의사가 좀 정보가 더 많고 환자는 어찌 보면은 뭐 의료 사고가 났을 때도 항상 좀 약자의 입장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럴수록 사실은 더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내가 부작용이 의심되고 이게 혹시 백신 때문에 생긴 또 부분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뭐 의사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의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진짜 아무 관계 없는 환자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백신을 두려워해서 맞지 말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백신은 지금까지도 잘 맞았고 또 코로나 백신도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정도 돼서 사실 데이터도 모이고 그래서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의학적으로도 맞는데 그 맞아야 되는 것들이 아까도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어서 진짜 생명하고 연관된 그런 거를 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질병관리청이나 뭐 관계된 곳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누가 이거를 맞겠어요. 백신을 맞아야지 뭐가 면역이 획득되는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건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러시안 룰렛 돌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그냥 어떤 확률로 뭐 그런 것이 생기면은 뭐 그게 인과관계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예, 진짜 뭐 잘 모르고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은 괜히 좀 불안감만 더 조장하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느끼기에는. 맞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판막 쪽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화이자 2차를 맞게 되거든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맞아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비슷한 고민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고위험 군일수록 실제 코로나 감염됐을 때 더 합병증의 리스크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1차 때 뭐 특별한 이상 반응 없으셨고 뭐 그 뒤에 또 2차가 예정돼 있는데 당일날 컨디션까지 특별한 문제 없으시다면은 충분히 뭐 접종은 뭐 결국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은 맞으실 수 있는 상태지 않을까 의학적으로는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은 그 기저질환 뭐 심장병을 포함해서 뭐 호흡기 질환, 당뇨 다 포함을 해서 그게 컨트롤이 되는 상태, 병원에 다니시면서 컨트롤이 되는 상태면 되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어떤 급성 상황, 그러니까 뭐 천식으로 얘기하면 천식 발작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까지 급성 질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뭐 이러면은 그걸 미루거나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대개 외래 치료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 참 이렇게 보면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백신 맞기 위해서 먹던 약을 끊고 갔다는 분도 있는데, 약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아직 처음 시작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다들 잘 모르고 불안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대표적으로 저 장기적인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협심증까지도 약 드시는 분들은 뭐 백신하고 지금 상호관계가 밝혀진 뭐 부작용이 명확히 있다 이런 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일도 중단 없이 꾸준하게 평소대로 복용은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 자체 하는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맞고 나면은 문자로 오잖아요. 뭐 심근양, 심낭염 매우 드문 거. 네.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관련한 기관에서 좀 있어서 환자들이 좀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또 뭐 백신 맞고 나서 아프다고 많이들 오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봐주시나요, 원장님 진료를?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그 영상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뭐 심근염, 심낭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혹시라도 백신 맞고 나서 여러 없던 증상이 있고 특히 가슴 쪽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꼭 가까운 내과 혹은 순환기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네. 그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2차를 맞는 게 좋다. 백신 2차 접종하는 걸 권해주신다가 맞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뭐 1차에서 뭐 특별한 거 없었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서 어떤 감염으로 인한 그런 어떤 위험성보다 훨씬 이득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으세요? 네, 이미 너무 네.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네. 네. 최 원장님,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네. 백신 관련해서 그렇게 그 환자들 혹은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드문 뭐 기사나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고민하고 걱정부터 쌓는 거는 피하시고 뭐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결국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는 한데 어쨌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판을 하시는 일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그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백신을 맞아야 될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오히려 맞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저질환자, 그 만성질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백신을 맞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지금까지 나온 그런 백신들이 사실 긴급 승인 난 거라 아직도 그 백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다 종합하셔갖고 백신을 맞으실지를 개인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일반 국민들이야 이렇게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관련된 기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 같은 곳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제발 이게 의학적인 상식에 좀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학적인 상식이 이렇게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이러한 시그널은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 꼴대가 자꾸만 움직이거나 게임을 하는데 룰을 본인들만 알고 의사인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걸 갖고 잘못된 인과관계를 그렇게 하셔서 환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슴 편한 내과의 이경진 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편한 내과 최순욱이었습니다.